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연봉 6억으로 알려진 유명한 자산관리사 유수진 작가님의 책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지금 처음 읽었어요. 그동안은 뭐 연봉이 그렇게 많이 됐단 말이야? 뭐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저는 전업주부였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와,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알겠다. 이 책이 왜 좋은지 알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여자가 왜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언급된 책이고 약간 언니의 독설 같은 그런 언니가 따끔하게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진짜 재테크를 잘 못하는 여성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막 약간 혼나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느낌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를 혼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되게 재미있고 정보도 되게 많고 너무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비는 심리적인 것이다. 자존감이 없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장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에 몰두한다. 부디 기억하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카드 긁으면 늘어난 카드 값으로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카드 많이 긁으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죠. 남자한테 자기 삶을 기대려는 여자, 김태희급이라도 매력 없다. 또한 남자도 머리가 있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이 여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을 한다. 그러니 남자 잡아 팔자 고치겠다는 망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인생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내가 돈 벌어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몸값이 높아진다.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지만 부자가 될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월급이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은 참 소중하다. 자기 분야의 커리어를 쌓아서 월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잣돈을 모으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겠지만 일단 종잣돈만 모이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때부터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로또 되는 법, 좋은 부모 만나는 법, 부자 남편 만나는 법,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은 게 종잣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 있죠. 그 속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촌이 땅 사려고 적금 붓고 있을 때 나는 백화점에 가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고 해외여행 가서 면세점에 쇼핑의 여왕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없다. 제가 방송에 돼지 껍데기, 앞다리살 이런 거 먹으면서 삼겹살을 이제 비싼 부위라 먹지 않고 돈을 아꼈다고 하니까 악플 달린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나 같으면 집 한 채 더 안 사고 삼겹살을 먹겠어요. 왜 저렇게 살아요? 막 이런 식으로 달렸었는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걸 다 쓰면서 종잣돈을 모으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는 백화점에 가고 여행을 다닐 때 적금을 붓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땅도 사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매로 저렴하게 사라. 이 책을 쓰던 시절이 2014년 됐을 거예요. 1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2015년에는 경매가 아니라 아무 집이나 샀어도 돈이 좀 될 수 있었던 시절이고요. 자, 집을 사야 될 시기를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경기 부양 정책이 쏟아질 때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이 완화되고 세금 혜택이 있고 경매 낙찰가가 막 떨어질 때가 아니라 경매 낙찰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사도 괜찮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 대출이 완화되고 세금 혜택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속 하락을 해서 너무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막 푸는 거예요. 돈을 풀면 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가져다 오고
부동산도 몇 년 후에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평소에 공부하고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좋은 집을 살 수 있겠죠. 평범하게 누리려고 해도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고 생활비를 또 쓰려면 1년에 얼마가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비, 은퇴자금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가족이 평생 써야 되는 돈이 수십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십억이 있어야 평범한 생활, 내 집 마련, 생활비, 교육비, 은퇴자금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대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앞에서 내숭 떠는 사람들이 많다. 부자가 되려고 안간힘 쓰며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현실인데 나는 돈에 관심 없다. 돈 하며 살기 싫다. 인생의 돈이 전부냐? 등등 돈에 무심한 척을 한다.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목표죠. 가령 3년 만에 1억 만들기, 60세 이전에 건물주 되기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고 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모아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잊지 마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관건은 무조건 종잣돈이다. 1천만 원의 15% 수익은 150만 원이지만 1억 원의 15%는 1,500만 원이다. 2억 원이면 3천만 원, 4억이면 6천만 원.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래서 종잣돈은 위대하다. 돈이 돈을 번다가 바로 이거죠. 재테크를 시작할 때 종잣돈이 얼마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소득이 높고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용카드를 보고 어떻게 돈을 아끼는지도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신용카드를 보고 새는 곳이 어딘지 파악되면 어떤 것을 줄여야 할지 알 수 있으니 카드 사용 내역은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 식비, 술값, 택시비, 내가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지. 저희 그 선남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는 하루에 10,000원 살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값이 수백만 원 나오던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 살면서 엄청나게 절약을 많이 하고 저축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 어디에 돈을 쓰고 살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제가 그 짠돌이 카페에서 슈퍼짠 선발대회 대상을 받았을 때가 2013년도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훨씬 전에 저는 이런 상을 받았죠. 저의 절약의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랑 유수진 이 작가님이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서 놀랐어요. 한 달 단위로 생활비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하면 된다. 가령 한 달에 80만 원으로 생활비를 책정했다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20만 원씩 지출하면 된다. 제가 항상 주급으로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로 생활하면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주급 생활을 하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종잣돈 1억을 모아라. 이게 부자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이다. 세 번째는 바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이분이 진짜 이쪽의 전문가구나.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쉽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판매가 서서히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을 현금화한다. 그러고 나서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다. 드디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을 싼 값에 사들인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면 이때 엄청난 수익을 내게 된다. 제가 아까 부동산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면 정부에서 부양책을 막 하면은 회복이 되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사이클을 보면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기사를 읽어라 라고 돼 있어요. 경제기사를 읽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읽는 것일까? 헤드라인만 읽어도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도 헤드라인만 읽고 둘째 날도 헤드라인만 읽는다. 되게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고 경제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상상하는 법이라고 써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특급 호텔에서 커피를 마신다. 이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꼭 성공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진다. 이것도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이제 사치를 하진 않지만 특급 호텔에서 커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을 볼 때 상승 5파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상승 5파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르거든요. 이걸 봤을 때 상승 5파에서 해당하고 급격하게 하락할 시그널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기 전에 이제 끝물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었대요. 보면 이런 그래프죠. 경기와 주가 변동 사이클? 그래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것도 많이 오르면 많이 조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투자에서는요 10번을 해서 9번을 이겨도 마지막 한 번을 크게 진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확률을 높은 걸 해야 한다.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분산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한답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에게 내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라. 주식 뭐 하나만 잘해도 되고 부동산만 잘해도 되고 경매만 잘해도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뭐 토지만 잘하거나 상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분산 투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답이 될 수 없죠. 어쩌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전에 사야 했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에 삼성전자에 투자해 2010년까지 갖고 있던 사람은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 500배가 올랐으니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억 원을 벌었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50억 원을 벌었다.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서 50억을 벌 수 있었대요. 참고로 제가 아는 그 증권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삼성전자에 진짜 이렇게 20년 이상 투자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굉장히 뭐 수백억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기가 실제로 만났대요. 그래서 전설로만 듣던 그 사람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을 가치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 치고 묻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샀어야 했다. 물론 우리는 그때 너무 어렸다. 어리지 않았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서 못 샀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기회를 놓쳤지만 다시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곳으로 가면 되니까. 이를테면 중국 같은 곳으로 아직 발전하지 않은 그런 개발도상국, 뭐 중국 개발도상국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돈 버는 방법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몸값을 올린다. 절약하는 거 말고 몸값을 올린다. 세 번째, 부수입을 만든다. 예를 들면 언니는 타로점을 볼 줄 안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타로점을 보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만약 내가 지인들에게 타로점을 봐준다면 한 번 보는데 3만 원이니 일주일에 2명만 봐줘도 6만 원이다. 한 달이면 24만 원, 1년이면 288만 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에게 288만 원은 20%의 수익이다. 우리가 100만 원씩 1년 모으면 1200이고 1200을 투자해서 20% 수익을 내면 288만 원이에요. 이걸 내가 부업으로 벌 수 있다면. 이 유수진 대표님은 대단해요. 타로점까지 볼 줄 알고. 취미도 꾸준히 한다면 준프로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강사도 할 수 있고 창업을 해도 지식과 고객을 함께 확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뭐 사진, 꽃꽂이, 네일아트, 댄스 이런 게 다 3년, 5년 정도 하면 돈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석 달만 하고 때려치고 조금만 하고 때려치니까 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부자들은 없어 보이고 싶어 한다.
내가 아는 돈 많은 사장님 말에 따르면 돈 많은 게 표시나면 매일 사기꾼만 찾아온다. 뭐 돈 빌려달라, 밥값은 네가 내라. 친구들도 밥값은 네가 내, 너 부자니까. 이러니까 실제 부자들은 그냥 낯선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공감이 많이 가서. 이런 말을 두고 있는 놈이 더한다라고 하죠. 반대로 약간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아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있는 척을 해요. 막 좋은 차를 끌고 명품을 입으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투자해. 너 나한테 돈을 가져와. 내가 돈 굴려줄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장 까봐야죠. 명품이 아니라 작품을 사라. 명품은 사는 순간 중고가 된다. 작품은 사는 순간 투자가 된다. 작품은 시간이 흐른다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오른다. 우리는 싼 걸 여러 개 사고 부자는 비싸도 제대로 된 걸 하나 산다. 자, 10,000원짜리 귀걸이는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다 쓰레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100만원짜리 귀걸이를 뭐 금으로 된 거를 100만원이면 솔직히 귀걸이 여러 개 살 수 있겠죠. 금으로 된 걸 사면 팔았을 때 원금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죠.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값은 받을 수 있죠.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서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5년 동안 가격이 20%가 올랐대요. 대박이죠. 알고 샀냐고? 물론 알고 샀다. 부자들이 소비하는 방식을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여자는 이미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알고 있다. 여자들의 촉, 여자들의 감각, 여자들의 소비 패턴을 잘 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라. 정리 안 되던 인생이 정리되고 돈 벌 걱정이 돈 불리는 재미로 바뀔 것이다. 오늘 유수진 대표님의 부자 언니 부자특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